자, 오늘 저희가 한번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한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한미연합훈련의 성격에 대한 글입니다. 네, 마침 곧 자유의 방패 훈련도 예정되어 있어서 시기가 아주 적절하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 자료의 주장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 훈련이 명백한 대북 도발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주장의 논리가 과연 타당한지 저희가 자료를 따라서 한번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 글이 첫 번째 근거로 딱 제시하는 게 바로 작전계획 519입니다. 이게 왜 공격훈련의 근거가 된다는 걸까요? 네, 이게 아주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작전계획 519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는 겁니다. 두 부분이요. 네, 일부는 북한이 남침했을 때 이걸 막아내는 일종의 방어 계획이고요. 아, 일단은 방어군요. 그렇죠. 그런데 2부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북한을 점령하고 안정화하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방어만 하는 계획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그게 왜 이전 계획들보다 더 공격적이라고 보는 건가요? 뭐 특별한 차이가 있습니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 자료가 지적하는 가장 큰 차이점이요. 북한의 도발 징후만 포착돼도 우리가 먼저 타격할 수 있다는 개념. 그러니까 선제 타격이 들어가 있다는 거거든요. 아, 징후만 있어도요? 네. 심지어 최근 훈련에서는 그 방어 단계인 1부를 아예 건너뛰고 바로 2부, 즉 북한 점령 시나리오로 넘어가는 연습도 했다고 해요. 와, 그건 공격성이 정말 짙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이 글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계획 자체도 그런데 실제 훈련 내용에 그 소위 참수작전이라는 것도 들어있다고요? 맞습니다. 여기에 동원되는 무기까지 보면 그림이 더 명확해진다고 이 사료는 말하는데요. 무기라면 어떤? 예를 들면 핵항공모함이나 빛 폭격기, 핵잠수함 같은 것들이요. 아, 이런 무기들은 사실 방어용이라기보다는 다른 나라를 침공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서 핵심 시설을 파괴하는 일종의 공격의 선봉이라는 겁니다. 근거도 있습니까? 네, 실제로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때 바로 그 B2 폭격기를 동원했던 사례를 들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이 자료가 그리는 그림을 따라가다 보니까 솔직히 좀 섬뜩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게 이야기의 전부는 아니겠죠? 저희가 당연히 우리 국방부의 공식 입장도 찾아봤습니다. 네, 당연히 그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죠. 우리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리 국방부의 입장은 아주 일관됩니다. 이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방어적 훈련이다. 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계속 고도화되고 있으니 우리를 지키기 위해선 이런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전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쟁을 막기 위한 억제력이라는 설명입니다. 억제력.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훈련을 두고 한쪽에서는 침략 전쟁 연습이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평화를 위한 방어 훈련이라고 하는 완전히 정반대 해석이 충돌하는 상황이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문제의 딜레마입니다. 사실 군사훈련이라는 게 우리 군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해야 적이 우리를 얕보지 않는다고 믿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를 지키려고 하는 거니까요.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게 엄청난 실존적 위협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인식의 차이가 모든 갈등의 시작인 셈이에요. 그래서인지 이 자료가 역지사지라는 비유를 쓰더라고요. 이게 아주 직관적으로 와닿았습니다. 그 비유요? 만약에 북한, 중국, 러시아가 연합해서 매년 우리를 점령하는 훈련을 한다면 과연 우리가 그걸 순순히 방어 훈련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자료가 던지는 핵심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남북 간의 문제를 넘어선다는 주장으로까지 이어지는데요. 또 확장이 되나요? 네. 훈련에 동원되는 B2 폭격기 같은 전략 무기들은요.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의 극동 지역까지 타격 범위에 두거든요. 아, 사정거리가 그 정도가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들도 가만히 있지 않고 전략 폭격기를 띄우는 식으로 군사적 맞대응을 하게 되고 결국 동북아 전체에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악순환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쪽에서는 고도화되는 위협에 맞서 생존을 위한 필수 억제력이라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 즉 오늘 살펴본 자료에서는 바로 그 억제력 강화 행위가 상대를 자극해서 오히려 전쟁 위기를 높이는 도발이라고 규정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결국 오늘 이 자료들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죠? 한쪽의 방패가 다른 한쪽에게는 창으로 보일 때 이렇게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과연 군사력만으로 평화와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점이죠. 이 자료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셈이고요. 그렇네요. 그렇다면
진정한 안보는 과연 어디서 찾아야 할지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